재테크를 이야기하는 남자 위클리 양수모입니다. 오늘은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스케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금 스케줄은요, 사업자 본인의 현금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사업자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7월 25일은 부가가치세를 내는 날인데 그 시기에 찾아가서 돈을 빌려주세요 혹은 외상가 갚아요 라고 하면은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니겠죠.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연간 세금의 신고와 납부하는 일정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더구나 세금을 기한 내에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건 뭐 물론이겠죠. 연체이자 성격의 가산금과 세무조사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세금 납부 일정을 정리할 때는 주로 사업할 때 내야 하는 중요한 세금 위주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선은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있겠고요. 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재산 관련 세금인 상속세라든지 증여세, 양도소득세까지 뭐 알아두시면 더 좋은데요. 사업을 오래 한 사장님조차 너무 일을 바쁘게 하시다 보니까 7월 25일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날인데 잊어버리고 세무사가 물어보면은 이번에 내야 되는 세금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은 1월부터 12월까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직장인들이 내야 되는 이런 세금 스케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월에는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모은 부가세를 25일까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월 25일까지 작년 거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라고 합니다. 1월에는 신정과 설 명절이 있죠. 이때 부가가치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날이죠. 사업을 하다 보면은 돈을 모아놓고 세금을 내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보통은 이 돈을 끌어서 부가가치세를 내고 또 저 돈도 끌어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1월은 자영업자들에게 힘든 달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행히도 1월 고비만 넘기면 2월 달에는 내야 할 세금은 없다. 1년 중에 2달을 세금을 안 내는데요. 2월 달과 8월 달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제 3월에는 이제 법인 사업자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3월인데요. 법인 사업자들이 전년도 소득으로 이제 법인세를 내는 날입니다. 또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 신고 기한이 3월 10일까지예요. 3월 달에는 법인 사업자의 법인세를 내는 날이고 또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신고 3월 10일까지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또 4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가 있어요. 그리고 4월 30일 날에는 주택 기준 시가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준 시가는요 매년 올라요. 그래서 고시되기 전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와 고시된 이후에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고시가 되시기 전에 집을 구매하시는 것이 더 좋아요. 4월 30일 이전에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파는 사람이라면 고시가 된 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하기 전에 이런 세금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왜? 절세를 할 수가 있으니까. 5월 달에는요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에요. 작년에 번 소득을 정산해서 세금을 내는 달이라는 거죠. 세무서가 1년 중에 가장 바쁜 달이 5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소득을 다음해 5월에 내기 때문에 잊을만 하면은 세금을 내는 셈이에요. 그리고 5월에는 어린이날 있죠, 어버이날 있죠, 스승이날 있죠. 다양한 행사가 많아서 돈 들어갈 곳이 많은데 종합소득세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겠죠. 내가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실신고 대상자야 라고 한다면 5월 달이 아니라 6월 말까지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실신고 대상자는 매출이 좀 있고 또 규모가 있는 사업자들 대상으로 너는 성실신고해 라고 국세청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규모가 있으니까 6월까지 너 꼼꼼하게 계산해서 세금을 내 라고 하는 거예요. 7월에는 이번 해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러니까 1, 2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9월 달에는요 재산세가 있어요. 재산세는요 그냥 고지되는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냥 내면 됩니다. 8월 달에는 없다 그랬죠.
그리고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는 달인데 얼마 내세요? 라는 이런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10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는 내가 전년도에 내놓았던 부가가치세의 50%입니다. 근데 내가 올해는 너무 힘들어.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정 신고를 수정해서 그 달에 내지 않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요거는 참고로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내가 내더라도 환급을 받아야 될 돈이 있으면 어차피 환급이 돼서 돌아오니까 뭐 이렇게 계산하기 싫으신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자, 11월 달에는 소득세를 중간 예납하는 달로 작년에 냈던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야 돼요. 고지서가 날라와요. 근데 그걸 내면 됩니다. 낸 세금은 그 다음 해 5월 달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랬죠? 이때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는 작년에 냈던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50만 원은 그냥 고지서로 그냥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번에 매출이 얼마가 나왔던 전년도에 반 50만 원 내라. 이렇게 이제 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내면은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할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이라서 또 그 금액을 빼줍니다. 12월 달에는 크게 낼 세금은 없지만 연말정산으로 바쁜 달이기도 하죠. 연중 1월 달부터 6월까지 내야 할 세금들이 많고 또 그 때문에 상반기에 사업상 현금 흐름 관리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달력으로 세금을 낼 시기에 맞춰서 미리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 두신다면 급하게 돈을 마련을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사업을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이번 달에 얼마 정도의 매출을 냈으면 그냥 전체 매출의 10%를 세금 통장에 넣어 놓는 거예요. 매달 얼마씩 자동으로 그냥 세금이 저축되도록 해놓고 다음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내야 될 때 내가 해약을 할 수 있도록 만기를 설정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시기구나, 혹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시기구나, 소득세를 내야 되는 시기구나를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로 뭐 이쪽 통장에 있는 부가세니까 10%씩, 뭐 이쪽에는 뭐 10만 원씩 10만 원씩 10만 원씩 저축을 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금 통장을 저축을 해 놓으면 세금을 내느라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는 일을 애초에 좀 피할 수도 있다. 제가 세금을 또 유예받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올려놨으니까요. 지금 요 위에 표시가 되고 있죠. 세금을 납부 유예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영상이니까요. 납부 유예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